안녕하십니까.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아드리는 함께 걷는 길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따라 몸이 좀 무겁네 하시면서 습관적으로 홍삼 한 포 드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요즘 체력이 딸리는 것 같아서 하면서 매일매일 홍삼을 챙겨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매일같이 드시는 그 홍삼이 혹시 여러분의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평소에 건강을 생각해서 홍삼이나 인삼 꼭 챙겨 드시죠? 피곤할 때 힘나라고 챙겨 드시는 그 홍삼이 혹시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잠 못 이루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더 놀라운 건 드시고 계신 약과 부딪혀서 출혈 위험을 높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을 받은 60대 중반의 한 분이 매일 홍삼 농축액을 2년째 드셨는데 어느 날부터 밤에 잠이 안 오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아 보니 혈압도 올라가 있고 부정맥 증상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혹시 홍삼을 드시냐고 물어보시더래요. 오늘은 우리가 만병통치약처럼 믿고 있는 홍삼이 여러분의 몸 상태에 따라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홍삼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 만병통치약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홍삼이 여러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혈압이 높거나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입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해요. 홍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노사이드는 혈관을 자극해서 심장 박동수를 빠르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미 고혈압으로 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홍삼을 드시면 혈압이 더 올라갈 수 있고 부정맥이나 가슴 두근거림 증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입니다. 와파린, 헤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고 계시다면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홍삼이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해서 혈액 응고 기능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상처에도 피가 잘 안 멎고 뇌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뇌출혈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세 번째, 잠을 잘 못 주무시고 신경이 예민한 분들입니다. 요즘 스트레스 때문에 잠 못 이루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홍삼을 드시면 오히려 더 잠을 못 잘 수 있어요. 홍삼이 중추신경을 자극해서 각성 효과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불면증이 더욱 악화되고 신경이 더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소화기가 약한 분들입니다. 위가 약하시거나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홍삼의 강한 성분이 위장을 자극해서 설사, 복통, 메스꺼움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콧물, 두통, 어지러움 같은 증상까지 올 수 있어요.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를 보면 홍삼 관련 부작용 신고가 매년 늘고 있다고 해요. 특히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심혈관계 부작용 신고가 가장 많았답니다. 50대 여성분은 갱년기 증상 완화를 위해 홍삼을 매일 드셨는데 3개월 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두통이 심해져서 병원에서 검사받아 보니 혈압이 많이 올라가 있었어요. 홍삼을 끊고 나서야 증상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물론 홍삼과 인삼에는 우리 몸에 좋은 사포닌 성분이 풍부해서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줄 수는 있습니다. 홍삼의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하고 항산화 효과도 있다고 보고되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몸 상태에 상관없이 무조건 홍삼은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신다는 거예요. 좋은 약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홍삼이 독이 되지 않고 진짜 보약이 될 수 있을까요? 홍삼을 드실 때는 몸이 으슬으슬하거나 기력이 급격히 떨어졌을 때 한시적으로 그리고 소량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원칙, 연속 섭취 기간을 반드시 지키세요. 홍삼은 2주에서 3주 정도 섭취한 후에는 반드시 1주에서 2주 정도의 휴지기를 가져야 해요.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몸에 계속 쌓이면서 과도한 효과를 유발하거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원칙, 섭취 시간을 지키세요. 홍삼은 몸에 열을 내고 각성 효과가 있어서 밤늦게 드시면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활동이 많은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 오후 4시 이후에는 드시지 않는 것을 권해드려요. 세 번째 원칙, 정확한 섭취량을 지키세요. 홍삼 농축액 기준으로 하루 12g 이하가 적당합니다. 제품에 따라서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다르니까 제품 뒷면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권장량을 지켜주십시오. 인삼 뿌리로 드시는 분들은 4년근 기준으로 1뿌리 약 34g 이하가 적당해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있습니다. 당뇨병 약을 드시는 분들은 홍삼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저혈당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홍삼이 혈압을 올릴 수 있어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고요. 이런 약들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에 홍삼 섭취를 결정하셔야 해요. 혹시 홍삼 섭취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대체 식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면역력 증진과 혈액순환 개선에 탁월하고 생강의 진저롤 성분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소화 기능을 활성화해요. 대추는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뛰어나서 천연 신경 안정제라고도 불립니다. 여러분, 홍삼은 분명히 좋은 보약입니다. 문제는 무분별하게 과도하게 섭취할 때 생기는 거예요. 홍삼을 드시기 전에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는지,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어떤지 먼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사람도 건강을 지키려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지금까지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병 주고 약 주는 홍삼, 이제 현명하게 드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